8월 10일의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매크로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을 좀 끌어갈 수 있는 큰 재료가 지금 현재 좀 실종된 상태죠. 근데 이게 8월뿐만 아니고 이제 9월 달에 FOMC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이런 매크로 지표의 시장이 흔들리는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슈가 일어나봤자 연준이 금리 동기로 확률 같은 경우야 패드워치에 계속 나올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이런 관계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에 대한 규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루하루마다 변동성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매크로 지표를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투자자들이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어제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보합과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처럼 국내 증시도 최근에 재료가 지금 시장에 없어요. 재료가 없다 보니까 원래 8월달에 없기도 하고 없다 보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일 이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의 강한 탄력이 나왔고 이게 6년 만의 이슈고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겠죠. 뉴요커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떠한 혜택 크레딧을 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재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돌아보면은 로봇, 조선, 초전도체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치매 관련 치매 비만 이런 테마주들이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전자 테크 다른 이 종목들 같은 비만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이런 한두 종목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가 재료가 장기화 되더라도 한두 종목만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재료들의 실제로 끌고 가는 주도주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괜히 2, 3군 종목들 들어가시면은 또 안 올라요. 네, 안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지금 테마는 대장만 사야 된다는 점. 대장만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가는 것처럼 대장만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테마주의 장세보다는 개별 1등 종목을 찾는데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 1등 종목 찾는 방법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회전율이 낮은데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 찾으시면 돼요. 네, 거래대금이 높은데 회전율이 낮은 종목들 찾으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외하고는 사실 어제의 이슈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높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8월달, 9월은 원래 재료가 크게 나오지 않는 시장이에요. 특히 9월달 FOMC 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8월 21일 날 이제 발표하는 중국의 대출호대 금리 LPR이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의 부양책에 맞게 조정이 될 것이냐 여기에 플러스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도 낮춰줘야지 조금 더 돈이 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좀 흐름이 나야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전체적인 이 매크로 지표는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계속 이슈를 찾아봤는데 딱히 치고 나가는 종목도 없고요.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없고요. 중소형 은행주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도 제가 계속 올려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폭을 멈췄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기서 또 수급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이거 아니면 2차전지 이거 아니면 2차전지 그리고 2시에 초노은퇴 관련 테마주도 수급 들어오는지 확인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브리핑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적 발표에 대한 종목들의 변동성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 종목에 대한 실적을
지금 8월 달에는 확인해야 된다. 8월 21일 전까지는 내종목에 대한 리스크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저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다만 뭐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뭐 게임이라던가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국이 부양 정책을 위해서 좀 자존심을 더 내려놓을지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네, 단체 관광만 허용되는 거지 아직 한한령 해제라든가 아니면 중국 뭐 판호를 좀 더 발급해서 소비를 증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뭐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게임 테마주들의 뭐 크래프톤, 카카오, NC소프트가 지금 네오이즈까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도 최근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몇 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 그리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관련주들이 안 올라갑니다. 실적은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도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갤럭시 Z 플립 폴드 5 공식 출시하는데 정말 잘 나왔죠.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들 이번 주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파급력을 가지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면 외국인 그 반도체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환율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환율 부담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원달러 안정도 1,300원을 넘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반도체 업종들도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테마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뚜껑 까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오프닝 관련 테마주도 어제 뭐 상한가 15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작하고 한 30분에 수급이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뚜껑 열어보고 추가적인 브리핑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